네, 안녕하십니까. 사이다 경제연구소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요, 썸네일 주제에서 언급드렸었던 것처럼 손절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드리는 필독 영상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아마 지금도 종목을 매수하시고 물리시고 이거를 손절을 해 마라. 존버할까 아니면 손절할까 요거 고민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신 분들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 만한 내용을 가지고 오늘 영상 촬영을 해보도록 할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오늘 증시 오늘 5월 24일 수요일 증시가 마감이 되었어요. 현재 시간 오후 6시 24분 지나고 있고 시간의 거래까지 마감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단 오늘 증시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도록 할 거고, 이제 5월 증시도 딱 4거래일을 남겨놓고 있기 때문에 이 남은 4거래일 어떻게 진행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우리는 6월 증시를 어떻게 준비를 해야 되는지 요거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일단은 오늘 미국과 중국, 유럽, 코인 시장까지 하락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잘 버티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약간 좀 아이러니한 부분인 건데, 일단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잘 버텼습니다. 그래서 일단 별거, 그리고 또한 어제 시간으로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라든지 2000지 쪽이 시간으로 올라가 주게 되면서 조금 기대 섞인 부분이 있었는데 별거 없었죠. 그래서 이 부분은 이따가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할 거고요. 이제 내일이죠. 내일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내일 새벽이 될 것 같은데 FOMC 의사록을 공개를 할 거고요. 그 다음에 엔비디아 실적을 발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앞으로 미국 지수에 어떠한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 그 다음에 우리 증시에는 또 어떻게 영향을 끼칠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싹 훑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손절 고민하시는 분들은 잠시 일단 먼저 증시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보시면 아시겠지만 요렇게 맨 처음에는 어제 미국 증시가 좀 하락을 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증시도 소폭 하락하면서 개파락하면서 출발을 했지만 이듬해 그대로 끌어올려 주었고, 그 끌어올려 주었었던 주체는 삼성전자라든지 LG 에너지 솔루션이었다. 특히 LG 에너지 솔루션이 좀 기여를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삼성전자도 그렇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계속해서 외인들이라든지 기관들의 매수 물량이 꾸준하게 잡아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긍정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었죠. 그죠? 자, 그렇기 때문에 다만 우리가 여기서 지금 무조건적인 상승장을 생각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던 게 뭐냐면은 전고점입니다. 이거 뚫어야 됩니다. 뚫고 진행이 돼야 되거나 아니면 여기서 계속해서 버텨야 됩니다. 그리고 여기 지금 이격이 조금 벌어졌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죠?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된다면은 여기 정확하게 하루, 이틀, 3일, 4일, 5일 연속으로 증시가 반등만 해 주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눌림목 구간의 조정이 필요할 수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렸고요. 혹여라도 이게 조정으로 가지게 되었다가 그대로 훅 떨어지는 부분도 우리는 생각을 해놓고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왜? 6월 1일까지 미국의 부채 한도 협상이 있는데 어제도 3차 협상이 민주당과 공화당 간의 협상이 있었지만 지지부진한 모습을 보이면서 끝났죠. 그렇다 보니까 미국 증시가 다시 내려가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렇기 때문에 혹여라도 빠질 수도 있는, 근데 대신에 우리가 예측은 하지 말자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우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잠시만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꾸준하게 수급이 달라붙어주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자, 보시면 아시겠지만, 자, 저번 주 금요일에 삼성전자가 갭 상승하면서 마감이 되었고, 그 다음에 이번 주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이렇게 잘 버텨주면서 마감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일단은 어제 미국 증시가 하락을 해주었고, 특히나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중국 증시가 많이 빠졌단 말이에요. 그리고 일본 증시도 조금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거든요. 이 여러 가지 증시가 하락했었던 부분을 이렇게 살펴보고 보니까 역시나 일단은 부채 한도 협상적인 부분이 있을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지금 지정학적인 리스크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죠. 그 다음에 미국과 중국 간에 또 반도체 요거 좀 규제 요거 좀 나오고 있는데 여러 가지 부분이 조금 복합적으로 있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다가올 FOMC 회의에서
이제 이것도 금리 인상이라든지 아니면 이거 좀 어떻게 진행되는 거 아니냐, 아니면 약간 좀 관망하는 부분도 있고 여러 가지가 좀 같이 공존해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 중국이랑 일본이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 증시는 잘 버텨줬습니다. 이건 긍정적인 거예요. 만약에 지금도 사실 유럽 증시가 하락을 하고 있는데 내일 새벽에 미국 증시가 그대로 급반등을 해주게 된다면은 우리나라 증시는 그대로 끌어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선반영을 한 상황일 수도 있겠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내일이 위클리 옵션 만기 날이기 때문에 혹여나도 내일부터 빠질 수도 있다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는 예측하시면 절대로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그러면은 말씀을 해주시는 게 좀 많이 어렵습니다 라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그냥 쉽게 이렇게 말씀을 드릴게요. 만약에 지금 종목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은 종목을 가지고 않고 계시거나 이러신 분들은요, 제가 말씀을 드렸었던 5월 31일까지 증시 움직임을 파악하고 나서 종목을 매수하시던 아니면은 우리가 해지적인 부분으로 가시던지 결정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증시가 오르면 오르는 대로 먹을 건 너무나도 많고요. 혹여라도 증시가 단기적으로 좀 출렁이나 하락으로 간다 하더라도 우리는 수익을 볼 수 있는 건 굉장히 많습니다. 인버스도 있을 것 같고요. 안전자산에 투자할 수 있어요. 금도 있고 달러도 있고요.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거기에 있어서 우리는 돈이 어디로 흘러가는지 여부만 정확하게 포착을 하게 된다면은 거기서 수익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다만 어제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수급 많이 달라붙어 주고 있습니다. 요렇게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는 외인들이 지금 많이 달라붙어 주고 있죠. 그래서 거의 지금 한 달 동안만 놓고 본다면은 거의 한 꽤 많이 들어왔네요. 한 2조 정도가량? 더 들어왔죠, 사실. 더 들어왔기 때문에 이런 부분만 놓고 본다면은 얘네들이 그저 증시를 하락시킬 건데 들어왔을까? 물론 공매도도 있겠지만. 그래서 뭐가 됐던지 간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상승 쪽에 무게를 조금씩 두고 있는 상황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려갈 수 있는 부분도 우리는 배제하지 말자, 예측하지 말자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항상 주식은 예측하는 사람들은 필패당한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대응을 하시면서 하시면 될 것 같고, 그리고 LG 에너지 솔루션 같은 경우에도 좋은 흐름으로 마감이 되어줬습니다. 오늘도 외인들이 매수 물량을 잡아주게 되면서 주가를 끌어올려 주었고, 이로 인해서 코스피 지수가 좋은 흐름으로 마감을 해주었죠. 그 다음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아래 꼬리 잡아주게 되면서 양봉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외인들이 최근에 SK 하이닉스도 물량을 많이 잡아주고 있고, 아쉬운 부분이 있다면 에코프로비엠이라든지 에코프로죠. 그래서 물론 에코프로비엠 같은 경우에는 시가를 띄우고 나서 제가 어제 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까? 시가를 일단 띄우면서 출발을 할 건데 이 부분을 개인 투자자분들께서 잡으시고 외인 기관이 매도 버튼을 누르면서 진행을 하게 된다면 주가는 음봉으로 진행될 거다. 정확하게 그렇게 나왔죠. 오늘 개인이 많이 사고 외인과 기관은 모두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가 주었습니다. 그죠? 그 다음에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아예 시초가를 많이 띄우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마찬가지로 외인 기관은 모두 매도 개인만 사는, 그러니까 흐름 자체는 그렇게 좋지는 않습니다. 요 두 종목은 물론 그렇다고 해가지고 이게 무조건 내리냐, 그건 아닙니다. 아시겠죠?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아직까지는 단기적인 지지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눌렸다가 그대로 끌어올려주는 반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희망의 끈을 놓지 마시라는 거예요. 만약에 에코프로비엔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삼성전자 같은 경우에도 그렇고 LG에너지솔루션, SK하이닉스 이러한 종목군들이 지금 보시면은 다 지지선 위에서 움직이고 있어요. 얘는 내려오면은 아래서 저가 매수를 하기 위한 대기 매수가 계속해서 꾸준하게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거를 다 저가 매수 아래 대기 매수를 다 물량을 먹어버릴 만한 매도 물량이 나타나게 된다면은 그거는 시그널이죠. 무슨 시그널? 하락에 대한 시그널. 그러면 그때는 우리는 뭡니까? 하방 해지에 대한 부분, 안전자산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많이 보면 됩니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은 우리도 외인과 기관들이 지금 반도체라든지 2차 쪽이라 됐던지 간에, 아니면 제가 그때도 뭐 말씀드렸었죠? 건설 쪽이 됐던, 아니면 철강 쪽이 됐던, 운송 쪽이 됐던, 여러 가지 지금 뭐냐 좀 이렇게 뭐라고 말씀을 드려야 될까요? 비밀리에, 아니면은 야금야금 자리를 만들어가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매집 물량, 스마트 머니 물량이 계속해서 달라붙어주는 종목군들이 있기 때문에, 이러한 종목군들이 증시만 받쳐주게 된다면은 그대로 튀어올라주거든요. 근데 저는 이쪽이 조금 더 먹을 게 많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확률 자체도 아직은 이쪽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왜냐? 특히나 미국 부채 한도 협상 같은 경우에도 현재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도 그렇고 현재 정부가 무조건적으로 협상을 타결하기 위한 자세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단기적으로는 혹시라도 출렁거릴 수 있다 하더라도 그대로 올릴 가능성을 우리는 긍정적으로 바라보실 필요는 있겠다. 다만 대신에 예측하지 마시고, 내려가면 내려가는 대로 우리는 대응하면서 먹으면 된다. 요게 핵심 키 포인트입니다. LNF 같은 경우에도 일단 어제 말씀을 드렸었던 것처럼 살짝 눌러주면서 마감이 되는데, 단계적인 지지선 위에 있죠. 이거 지지만 받으면 올라갑니다. 근데 만약 지지를 못 받으면 내려가고, 그래서 이러한 종목군들은 반드시 손절가를 지키면서 대응하셔라.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이따가 손절적인 부분도 다시 말씀을 드릴 겁니다. 그래서 2차전지 쪽 같은 경우에는 오늘 좀 약세로 마감이 되었고요. 반도체라든지 이런 종목군들은 뭐 나쁘지 않았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 다음에 최근에 요게 금 인버스라는 이제 저건데, 오늘 금값이 최근에 살짝 내려가는 추세였었어요. 그리고 요거는 유가인데, 유가는 살짝 쿵 올라줬네요. 나쁘지 않죠? 그리고 달러인데, 달러 같은 경우에는 살짝 반등 흐름, 아직 추세는 상승 쪽으로 있기 때문에 우리는 만약에 혹여라도 이렇게 튀는 거는 조심해야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진행이 되는 부분인 거고, 잠시만요. 오늘은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조금 더 많았습니다. 코스피라든지 코스닥, 선물, 옵션 시장 모두 거의 다 개인들이 매수를 잡아주게 되면서 외인과 기관은 매도 포지션으로 가져가 주었거든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는 살짝쿵 조정 눌림목 구간으로 가져갈 수도 있겠다. 근데 눌림목 구간이 크면은 우리는 조금 더 이거 왜 이러지? 뭔가 우리가 모르는 악재가 있나? 이렇게 바라보시는 거고, 살짝쿵 눌러주면 역시나 이거 봐봐, 그냥 눌러주는 조정일 거야. 이거는 무조건 저가 매수 기회야.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환율 같은 경우에는 1317원대로 진행이 되고 있고, 뭐 유가는 아직 뭐 크게 움직임 변화 없고요. 그 다음에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일단 증시는 이러한 패턴으로 가져가고 있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지금 누가 보더라도 살짝 눌러주는 패턴이죠. 눌러주었다가 요거만 깨지 않으면 그대로 올라갑니다. 살짝 내려가 줄 수도 있습니다. 이거 깨고 내려가면 우리는 하락을 봐야 되는 거겠지만, 이거 지켜주면은 얘는 어디로 간다? 위로 간다. 정고점 부분까지 가져갈 가능성도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많은 분들께서 아니 지금 뉴스가 이러한데, 시황이 이러한데 지금 이렇게 될 거 아닙니까? 라고 질문 주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은데, 저는 영상을 올려드리는 데 있어서 웬만하면 뉴스는 잘 말씀 안 드립니다. 큼지막한 부분,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을 만한 정도는 말씀을 드리지만, 저는 지금 뭐 아마 많은 분들도 아시겠지만 뉴스 가지고 주가가, 증시가, 지수가 움직인다? 저는 아니라고 봅니다. 오히려 역으로 많은 사람들을 꼬시기 위한 역정보들이 더 많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 부분에서 진짜 정보와 가짜 정보를 구별해낼 줄 알고, 거기서 우리가 취득을 해야 할 정보를 정확하게 따서 우리가 매수 포지션을 가져가거나 매도 포지션을 가져갈 때 수익을 가져가려 하는 그 부분을 정확하게 그 부분을 우리가 사용을 해야 된다. 요 부분일 뿐이지, 뭐 지금 당장 뉴스가 이런 거기 때문에 앞으로 증시가 이렇게 갈 것 같습니다. 내려갈 것 같습니다. 주가가 앞으로 실적으로 발표가 좋아질 것 같다고 하니까 주가가 올라갈 것 같습니다. 저는 전혀 그런 부분으로 투자하시지 마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부분 다음번에 한번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요. 자, 일단은 조금 지금 현재 실시간적인 부분으로는 걱정되는 게 중국 증시입니다.
중국 증시가 어제 하락했고 오늘까지 둘 다 좀 큰 장대 음봉을 맞아주게 되면서 내려갔죠. 예, 이거 끌어올려야 되는데 아직 저가 매수가 달라붙어 주고 있지는 않습니다. 뭐 내일 잡아주면서 끌어올릴지 아닐지는 모르겠습니다. 물론 그대로 좀 갭 띄어서 올릴 수도 있겠지만 현재 느낌으로만 봤을 때는 단기적인 지지선을 좀 뚫고 내려갈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자, 일본 증시 같은 경우에도 살짝 눌러주는 패턴일 수는 있겠는데 만약에 이게 조정폭이 조금 더 눌러지는 폭이 커지게 된다면, 그리고 5월 말일까지의 움직임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5월 말일까지 내려가고 한다면은 생각했었던 것보다 좀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일단은 내려가면은 올라가긴 할 겁니다. 기술 반등이라고 하죠. 그래서 기술 반등을 한번 올라가고, 그럼 그때 또 일반적인 종목군들로 많이 먹고 그 다음에 해지 방어를 해야 되죠.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상황이 이어져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본 증시 또 지금 그런 상황이라고 말씀을 드린 거고, 일단은 일본 증시 그 다음에 요거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는 우리나라 증시처럼 좀 잘 버팁니다. 그죠? 그래서 아무래도 대만 증시 같은 경우에도 뭐 TSMC라든지 뭐 물론 TSMC는 나스닥 쪽에 상장되어 있지만 대만 쪽 같은 경우에도 반도체 쪽으로 현재 많이 잘 나가고 있기 때문에 잘 버티고 있죠. 거의 보면은 우리나라 증시랑 대만 증시가 거의 커플링화 되면서 움직이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좀 참고해서 진행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그래서 우리 일단 현재 증시 상황은 이렇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래서 지금 현재는 주도하는 섹터가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 아마 5월 남은 4거래일 동안 만약에 증시가 올라가는 방향으로 가져가게 된다면요, 앞으로 6월 달에 주도할 섹터로 수급이 물밀듯이 들어갈 겁니다. 물밀듯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그 섹터 중에서도 다 올라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5월달처럼 올라가는 종목만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섹터다. 그럼 반도체 섹터 안에서도 올라가는 종목이 따로 있습니다. 왜냐면은 반도체도 너무나도 분류가 많죠. 장비, 재료, 소재, 뭐 기타 등등등등. 그죠? 근데 그 안에서 우리가 정확하게 어떠한 종목이 올라갈지를 캐치할 줄 아셔야 되는 부분인 거고, 그 안에서 스마트머니가 달라붙어주는 종목들을 정확하게 캐치할 줄 알아야 되네요. 그러니까 즉 돈이 들어가는 부분을 우리가 캐치할 줄 아셔야 된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으로 가져갈 수 있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래서 아직까지는 주도 섹터 같고 주도 종목이 별로 없다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각계 전투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6월달을 우리가 준비를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앞으로 남은 4거래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일반적인 종목군들이라든지 섹터라든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기가 조금 애매해요. 그리고 이런 것들 있죠. 잠시만요. 어디 갔죠? 오늘 그럼에도 불구하고 증시가 뭐 내려가던 올라가던지 간에 그날 상승하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굉장히 많고, 뭐 예를 들어서 상한가 가는 종목들도 매번 나옵니다. 증시가 폭락하는 날에도 상한가 가는 종목은 나옵니다. 그리고 급등하는 종목군들은 꾸준하게 나옵니다. 이러한 종목군들을 우리가 잡으셔야 되겠다. 그러니까 제가 먼저 증시라든지 시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 부분은요, 대세 하락장, 완전한 폭락장이라든지 신용 반대 매매장이라든지 이러한 부분으로 가져가게 된다면은 저는 일반적인 종목군들 다 매도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런데 왜냐면은 시장이 하락하면 웬만한 종목군들 다 하락하거든요. 그죠? 아마 많은 분들이 겪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런데 그런 것들이 아니라 지금처럼 지가 찌끔찌끔 조정 눌림목 구간으로 가져가게 된다면은 이러한 종목군들처럼 뭐 에코바이오가 됐던, 아니면은 현대건설 뭐 이런 종목군들이 됐던, 아니면은 시송홀딩스 등등등등 급등하는 종목군들은 매일매일 나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을 먼저 읽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그 이후에 종목이다. 아시겠죠? 그래서 시장이 우리가 정말로 급박하게 폭락하는 느낌으로만 가지 않는다면은 일반적인 종목을 통해 가지고 수익을 잡아가는 거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편하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제 좀 요약을 하자면은 일단 현재 증시는 잠시만요. 네, 미 선물 지수 같은 경우도 그렇고, 그 다음에 잠시만요. 유럽 증시 같은 경우에도 유럽 증시는 지금 좀 빠지고 있네요. 독일, 영국, 뭐 독일이 좀 많이 큰 보로 빠지고 있는데 내일 아마 미국 증시에 따라서 좀 연동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거는 내일 다시 한번 말씀을 드려보도록 할 거고, 그래서 지금은
일반적인 종목군들을 단기성으로 진행을 하시는 게 굉장히 좋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앞으로 코스피가 3000포인트 갈 거야, 3300포인트 갈 거야 라고 해가지고 내가 물려 있더라도 그대로 존버하시면 안 됩니다. 혹여라도 빠지는 부분도 생각을 하셔야 돼요. 아시겠죠? 왜냐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일단은 신용잔고가 잠시 어디 갔죠? 신용잔고가 있네요. 자, 신용잔고가 아직 18조 정도까지 남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은 일반적으로 내 돈 가지고 투자하는 돈이 아니라 신용, 미수를 써가지고, 그러니까 레버리지를 땡긴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대출을 땡긴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죠? 잘 모르시는 분들에 비해서 좀 쉽게 표현하자면 대출을 받아가지고 한 건데, 이 돈을 만약에 이 부분이 안 올라가게 된다면 갚아야 되는데 못 갚게 되니까 다시 한번 뭐가 나오냐? 신용 반대 매매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신용 반대 매매장으로 하락장이 좀 나올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증시 자체가 사실 무겁긴 합니다. 신용잔고가 20조까지 내려왔다가 한 20조까지 갔다가 한 18조 정도까지 내려온 건 맞는데 여기서 다시 20조 찍고 22조 찍고 25조 찍고 갈 수 있을까? 저는 약간 이런 생각도 들긴 합니다. 그런데 일단은 뭐가 됐든지 간에 간다 하면 가는 거니까요. 아시겠죠? 그래서 지금은 저는 단기성 종목을 통해 가지고 꾸준하게 수익을 창출하시는 게 지금 5월달 증시와 6월달 증시에서는 굉장히 효율적이고 효과적이고 우리가 수익을 볼 수 있는데 굉장히 재미를 많이 볼 수 있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러니까 한 종목 가지고 무조건적으로 가져가신다라는 느낌보다는 막 3개월, 6개월 이렇게 가져가신다는 것보다는 내가 일정 부분 단기성으로 돈 들어왔네 매수 했다가 어느 정도 일정 부분 눌렸다가 슈팅 나오는 부분에 슈팅 나오면 또 이 종목들이 또 잘 가거든요. 며칠 동안. 그러한 부분을 좀 수익을 극대화하면서 먹고 빠지고 그 다음 것부터 먹고 약간 이런 느낌. 선순환적으로 가셔야 됩니다. 아시겠죠? 만약에 혹여라도 주도 섹터라든지 주도 종목이 있으면 에코프로라든지 에코프로 BM 옛날에 그런 시절 때처럼 그냥 사놓으면 알아서 올라가는 시절? 지금은 아니라고 저는 봐요. 그게 저는 신용 때문일 수도 있겠다 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지금은 개별 종목군들의 각계 전투 장세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증시가 올라가더라도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릴 것 같아요. 아시겠죠? 그래서 그렇게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일단 주요 종목들이라든지 시황에 대해서 살펴보는 시간 말씀을 드렸고, 내일 미국 증시가 어떻게 될지 여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는 나스닥은 조금 나름대로 강하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 어제는 하락하면서 마감이 되었어요. 그리고 아까 맨 처음에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엔비디아가 오늘 새벽에 실적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FOMC 의사록을 좀 발표를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혹여라도 괜찮게 나오게 된다면은 빅테크 관련된 종목군들이 내려갔다가 그대로 끌어올릴 수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는 아직 견조하고 강하다라는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아직 우리가 섣불리 하락을 예측을 하면 안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고, 그다음에 다우 지수 같은 경우는 좀 약세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제가 볼 때는 현재로만 놓고 본다면은 추가적으로 조금 더 빠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이건 좀 지켜보시죠. 예측하지 마시고 여기서 그냥 그대로 끌어올릴 수도 있는 부분인 거고. 아시죠? 그래서 지금 현재 상황은 요렇다라고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영상에서 말씀을 드렸었던 부분이 뭐였죠? 손절을 고민하시는 분들께 필독 영상이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자, 만약에 쉽게 예를 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제가 LNF를 매수를 한다라는 말씀을 가정한다면 저는 여기 손절가 잡고 갑니다 라는 말씀을 드렸어요. 그리고 눌림목 구간에서 내가 매집을 하겠다라고 분할 관점으로 매집을 하겠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잘 가면은 많이 가는 거고요. 만약에 혹여라도 안 되면 여기서 그냥 잘라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렇게 설명을 드리기 좀 그런가요? 자, 만약에 옛날에 그냥 쉽게 에코프로로 가시죠. 자, 에코프로가 100만원까지 갈 줄 알고 여기서 매수를 했다고 가정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75만원에 매수를 했어요. 아마 여기서 이쯤에서 매수하신 분들도 좀 계실 거라고 보여집니다. 75만원짜리가 50만원까지 내려갑니다. 그러면은 거의 몇 프로 하락이죠? 거의 한 15%, 20%? 이 정도가량 하락권일 것 같은데, 자, 그럼 내 계좌가 지금 마이너스 20%가 찍혀 있을 겁니다. 그러면 내가 1억을 넣었다? 그러면은 내가 지금 이 주식창을 딱 켜보니까 마이너스 2천만 원이 되어 있는 겁니다. 마이너스 2천만 원. 그러면은 여러분들 무슨 생각 드실까요? 이거 매도 버튼 누를까요?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마이너스 한 200만 원이나 20만 원 정도까지 손실권이면은 몰라 그냥 매도하고 다른 거 해! 라고 하실 수 있겠지만,
마이너스 2천만 원의 얘기가 다르거든요. 마이너스 2천만 원은 내가 지금 월급을 가지고 2천만 원 벌려면은 와 이거 얼마나 있어야 되는 거야. 내가 2천만 원 지금 모아낸 것도 얼마나 힘들었는데. 그죠? 뭐 사람마다 다를 수 있겠지만 그렇기 때문에 일반적인 분들은 물리시면요 손절을 많이 못 하십니다. 그리고 다른 동영상이라든지 주식 관련된 분들의 잃지 않는 투자를 해라 라는 말씀을 늘 많이 하셨기 때문에 아 이거 봐 잃지 않는 투자 존버 정신 어차피 주식은 올라가 라는 생각이 뇌리에 꽂히십니다. 그리고 손절을 안 하시죠. 그런데 이게 그 생각이 맞아서 다시 주가가 쭉쭉쭉쭉쭉쭉 올라가게 된다면 우리가 이 에코프로가 생각했었던 것처럼 이제 다시 한번 요렇게 상승을 해주게 된다면 80만원 찍고 100만원까지 올라가게 된다면은 여기서 존버하시거나 물 타시는 분들 얼마나 좋으시겠습니까? 그런데 예측하시면 안 된다는 말씀에 이런 시나리오도 있어요, 여러분들. 했다가 내려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모르는 겁니다. 이렇게 갈 수도 있고 이렇게 갈 수도 있는 거예요. 56만원짜리가 30만원대까지도 갈 수도 있고요. 56만원짜리가 80만원, 100만원까지도 갈 수 있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런데 이렇게 올라가는 거면 존버한 게 홀딩한 게 좋은 겁니다. 잃지 않는 투자 잘 하신 거예요. 그것도 몇 달 만에 올라가신 거면은 마음고생하신 기간도 짧다고 해야 될까요? 하여간 그럼에도 불구하고 올라갔으니까 그리고 그 이상 수익을 볼 수 있으니까. 그런데 여러분들 내려가시면요. 이거 내려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습니까? 이거 80만원까지 갔다가 56만원까지 갔습니다. 이 당시에 분위기가 75만원대까지 갔었을 때 분위기가 어땠냐면요. 이거는 무조건 100만원 간다 했습니다. 100만원, 150만원 간다 했어요. 어느 누가 56만원까지 갈 줄 알았을까요? 그죠? 그래서 우리는 생각을 하셔야 되는 부분이 뭐냐면은 저는 항상 다른 분들께 상담을 해드리거나 이러한 손절적인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릴게 만약에 여기서 20% 물리셨다면요. 저는 강단있게 회원님께서 결정을 하셔야 돼요. 저라면은 일단은 이 종목이라든지 실제로 투자하시는 분의 투자 실력, 투자 성향 이런 것들을 파악을 하고 만약에 아니다 싶으면 그냥 저는 자르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자르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자, 왜 자르시라고 말씀을 드리는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1억이 7천만 원이 된 겁니다. 7천만 원이 된 거예요. 그죠? 그러면은 이 7천만 원에서 1억으로 이건데 자 지금 회원님께서 마이너스 30%라고 가정하겠습니다. 30% 손실을 보셔서 1억이 7천만 원으로 됐는데 7천만 원에서 1억까지 올라가는 경우가 시간이 빠르겠습니까? 아니면 손절 치고 이 7천만 원을 1억까지 올리는 게 속도가 빠르겠습니까? 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럼 경주를 하는 겁니다. 그죠? 그러면은 회원님께서 만약에 여기서 매수를 하셨는데 이렇게 내려갈 거 혹시 모르셨어요? 아시는 분들은 아셨을 텐데 기술적인 부분이 됐던 수급적인 부분이 됐던 신용적인 부분이 됐던 이 종목이 앞으로 과잉 매수 여러 가지 좀 많습니다. 근데 그런 부분을 했을 때 내려갈 가능성 모르셨어요? 왜 하필 여기서 매수하셨을까요? 여기서 매수하실 수도 있고 여기서 매수할 수도 있고 여기서 매수할 수도 있으셨을 텐데 아니면은 내려오다가 설거지 파동으로 여기서 먹으실 수도 있으셨을 텐데 왜 하필 여긴가요? 왜 여긴가요? 그러면은 회원님 만약에 존버하셔서 여기서 다시 올라갔다고 했을 때 그거는 제가 봤을 때 운입니다, 회원님. 그리고 그 다시 1억을 다시 원금이 되신 다음에 다른 종목을 투자하셨을 때 회원님은 잃지 않는 투자를 다시 한번 손실을 안 보실 자신 있으십니까?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이게 핵심 키포인트입니다. 왜 1억을 넣어가지고 마이너스 7천만원 갖다가 다시 1억까지 가는 그 원금을 찾기 위한 노력을 하고 계십니까?
아시겠죠? 그래서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만약에 지금 현재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이 올라갈지도 모르겠고 더 떨어질지도 모르겠고 어떻게 할지도 모르시겠다. 나 이거 주식 그냥 누가 오른다고 해서 사봤는데 그냥 이렇게 돼버린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들이 거의 태반인데, 그러신 분들은요, 저는 자르십시오라는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단기로 최대한 빠르게 만회하시는 게 저는 맞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리고 아니면 어느 정도 본인이 좀 쉬어가는 시간이 필요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매수하시지 마시고 이 종목 괜찮은 것 같은데, 그럼 그 주가의 움직임을 보는 겁니다. 아, 그럼 내가 대충 요럴 때 느낌에 사시면은 괜찮을 수 있겠네. 근데 그런 부분을 사실 저희가 더 알려드리는 부분도 있겠지만 그러한 느낌을 아시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 물리셔서 이 7천만 원이 7천만에 다시 여기서 다시 요렇게 가는 시간 말보다요, 다른 종목을 통해 가지고요 7천만 원이 1억으로 가는 시간이 훨씬 더 빠르실 겁니다. 아시겠죠? 쉽게 비유하자면 이런 겁니다. 회사 이직하는 느낌? 근데 이 느낌이랑 비슷하실 것 같은데, 내가 이 회사가 굉장히 좋을 것 같아가지고 갔는데 막상 보니까 상사들도 별로고 일도 너무 빡세고 급여도 많이 안 주는 것 같아요. 나 그만두고 싶어요. 그러면은 당장 그만둘 수 있겠죠. 그런데 당장 그만둘 때 부류가 있죠. 다른 데를 알아보고 나서 그만두시는 분들, 좋은 케이스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런데 반대로 아무런 계획 없이 일단 힘드니까 그만둬, 그리고 나서 그만둔 상태에서 이직을 준비하시는 분들, 여러분들 다 경험을 해보셨죠? 그겁니다. 마냥 손절을 하시면 안 됩니다. 마냥 손절을 하시면 안 돼요. 앞으로 올라갈 수 있을 만한, 내가 단기가 됐던 아니면은 한 달, 두 달, 세 달 이 정도가 됐던, 본인이 감내할 수 있는 최대한 빠른 시간 안에 수익을 볼 수 있을 만한 투자 방식을 찾으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 방식을 찾으신다면 저는 바로 손절하시고 그 종목을 타셔가지고 빨리 손해를 만회하셔라,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아무리 존버를 해도요, 안 올라가는 종목도 굉장히 많습니다. 안 올라가는 종목도 굉장히 많아요. 1년이 됐던 3년이 됐던 5년이 됐던 7년이 됐던 10년이 돼도 원금까지 안 올라가는 종목도 많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께서 매수하신 종목이 빠졌다면 그 빠진 이유가 반드시 있는 거거든요. 시장 때문에 내려간 것도 있겠지만요, 시장이 내려간다 하더라도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올라가는 종목들은 올라갑니다. 그러면 결론적으로는 내가 시장의 영향보다는 매수 맥점을 잘 못 잡는구나, 이 매수 맥점을 잘 잡는 방법부터 찾아야 되겠다. 돈이 어디서부터 들어가는 부분부터 찾아야 됩니다. 그 돈이 달라붙어주는 부분을 찾고 나서 거기서 내가 매수를 요런 느낌 때 들어가야 되는구나. 남들이 이거 다 좋다 할 때 보면 주가는 다 위에 있습니다. 그럴 때 매수하시거든요. 그럴 때 매수하시는 거예요. 보면은 다 여기서 개인 투자분들께서, 자, 여기서 사는 개인 투자들은 좀 잘하시는 개인 투자들, 여기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다 못하시는 분들. 물론 요거 먹을 수는 있겠죠. 그죠?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 저는 단언컨대 손절은 저는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리고 손절을 마이너스 30% 마이너스 20% 정도 가기 전에 손절하는 방식을 조금 배웠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한 종목에 절대 몰빵하지 마십시오. 한 종목에 몰빵하면요, 지금 1억에 7천만 원 되는 겁니다, 한 번에. 근데 저는 또 많이 나눈 것도 별로라고 생각하거든요. 다른 사람들은 뭐 5종목, 10종목으로 나눠라 이런 사람들도 있는데, 그런 분들 보면은 실제적으로 그렇게 진행을 해보시면 아시겠지만, 뭐 한두 개 종목 수익 본다 하더라도 나머지 3, 4개가 까먹으면은 계좌가 그냥 거의 그대로입니다. 오히려 마이너스로 쪽으로 가져갈 수도 있어요. 제가 볼 땐 거의 한 2종목, 한 3종목 요 정도로 나눠서 진행하시는 게 낫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그 커트라인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쉽게 얘기를 들어서 아까 이런 느낌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만약에 내가 이 LNF라는 종목이 좋다, 손절가 여기로 두는 겁니다. 그리고 분할로 잡죠. 분할로 잡는 겁니다. 그래서 얘가 올라가면은 땡큐, 만약에 얘가 내려가면은 나는 그냥 여기서 끝, 미련 없이 끝.
왜냐? 내가 감내할 수 있을 만한 손실권이기 때문에 종목 나눴죠. 어떤 느낌으로 말씀을 드리는 건지 아시겠죠? 그게 지금 5월달 증시에 잘 먹혀 들어갑니다. 그래서 잘 타는 종목들은 그대로 빵빵빵빵 치고 올라가면서 수익을 많이 드시고요. 혹여라도 내가 잘못 들어갔다 하는 종목들이다 하더라도 손실은 최소한으로 보면서 수익은 많이 보시는 요 전략. 이 전략이 5월달과 6월달에 5월달과 6월달에 먹히는 전략일 거다. 존버한다고 해서 무조건적으로 올라가는 장세는 아닐 수 있다. 아시겠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이 이제 앞으로 남은 5월달 딱 4거래일 남았다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내일 목요일과 금요일 그리고 다음 주 화요일과 수요일 이렇게까지 어떻게 마감이 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물론 영상을 통해서 다음번에 또 알려드리겠지만 그래서 그 부분은 우리가 잘 캐치를 해서 남은 5월 마무리 잘 하시고 그 다음에 6월 달에 수익 많이 볼 수 있을 전략을 합시다 라는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영상에서는 손절 관련된 부분을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오늘 증시가 어떻게 마감이 되었는지 간략하게 살펴보는 시간 가져봤습니다. 자, 요게 보시면 아시겠지만 사이다 경제연구소 우리 유튜브 채널 구독해 주시고 좋아요 눌러 주시는 분들을 위해서 저희가 감사한 시청자 분들께 드리는 좀 약속 혜택 있는데 저희 유튜브 채널 구독 이런 것들 말씀드리는 게 조금 좀 어색한데 좀 구독도 눌러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남겨주시는 분들에 한해서 인증해 주시면요 저희가 매일 오전에 단기 종목으로 좀 많이 올라갈 수 있을 만한 저희 VIP 단기성 종목을 무료로 매일 오전에 하나씩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유튜브 채널 구독하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댓글 작성해 주신 다음에 문자 메시지로 010-5917-2348 번호로 문자로 그냥 저 구독했습니다. 뭐 좋아요 눌렀습니다. 댓글 남겼습니다. 아니면 그냥 구독이라고만 전송해 주십시오. 문자 보내주시면요. 저희가 카카오톡이라든지 문자로 요 급등주 매일 오전에 급등할 수 있을 만한 종목 안내를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요거 한번 참여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정말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